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은식 교수입니다. 저희 시간이 돼서 SMIT 엑스토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죠? 여름에 한창 또 덥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한데 또 많은 분들 또 바쁘신 가운데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AI 시대 UX UI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엑스토크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를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서울미디어 대학원대학교에서는 AI랑 다양한 또 XR 관련된 융합된 산학과제와 또 연구를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또 부분에 있어서 저희만 또 과제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그 시대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변화들 또 관련된 좋은 전문가분들의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쪽 분야의 활성화를 또 기여하기 위해서 사학협력단에서 특별히 또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연을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의 세션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생성 AI가 한 2년 반 전부터 아주 엄청난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텍스트랑 이제 이미지 생성 AI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화두가 많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동영상 생성 AI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런웨이 젠3 모델도 그렇고 또 다양한 그 중국에서도 아주 멋진 생성형 AI들이 빠르게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중요한 그 추세 중에 하나는 각 분야별로 이 생성형 AI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시기로 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IT 분야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사용자 경험이죠. 이 사용자 경험,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경험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서 저랑 그 정수영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AI로 이제 UX 리서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 정수영 교수님께서는 또 UX UI 전문가시기 때문에 특히 AI를 활용해서 UI 디자인 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연을 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UX 리서치에 어떻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특별히 그 최근 그 출시가 돼서 굉장히 이 인터뷰랑 정성적인 조사, 또 정량 조사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원더링 AI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면서 같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는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미디어비즈학과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 전문가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 17년 정도 다양한 기업들과 UX 리서치를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지금 대한 사용자 경험 전문가협회 또 이사로도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이제 인공지능 디자인 협회를 또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어떻게 요즘에는 이제 UX UI 리서치 또 외에도 AI를 활용한 UX UI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 얘기 조금 드리고 이제 UX 리서치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면은 지금 이제 어느 시기인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인 거는 분명히 맞고 또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이 AI를 통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또 시기죠. 특별히 AI의 성능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좀 많이 접근했던 뭐 바둑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AI들 좁은 인공지능에서 이제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하면은 인간처럼 추론하고 사고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생성형 AI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그 변곡점에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뭐 더 놀라운 슈퍼 AI까지 나올 거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논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AI 성능이 아주 빠르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오던 산업과 서비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4년이랑 5년을 지금 벌써 2024년도 8월 달이네요. 네,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 골든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의 어떤 산업이나 일하는 방식들을 AI 중점적으로 이제 바꿔야 이것이 바로 이제 국가도 그렇고 지금 아닌 기업도 그렇고 이제 개인도 그렇고 보다 좀 선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이제 접어가고 있어서 올해랑 내년이 우리한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AI랑 UX, UI 디자인 또 리서치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이제 드리는데요. 일단 디자이너 역할, 특별히 UX, UI에 있어서 이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시각적인 것들을 만든 GUI 디자이너에서 앱에 대한 경험들을 주로 하던 UI, UX 디자인 하다가 제품과 서비스까지 다루는 경험 디자이너에 대한 역할로 확장이 됐고, 또 최근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루는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AI 디자이너의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이 AI한테 그 디자인에 대한 그 부분들, 경험들을 요청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젠 디자이너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디자이너들이 이 작업들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된 시대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시스템적으로 세팅하고 AI한테 어떻게 디자인 업무를 요청하고 또 얘가 내는 디자인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요. 오늘 이제 이 같이 UX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데 이 부분도 이런 관점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UX 리서처들이 이제 리서치를 직접 이제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인터뷰들 아니면 관찰들 아니면 직접 가서 이제 제가 체험을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UX 리서치들을 이제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UX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AI를 세팅하고 AI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AI한테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UX 리서치를 수행하게 하고 AI한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게 하는 형태로 우리의 역할들이 이제 UX, UI 디자이너들도 AI 디자이너로서의 직무로서 이제 변화된 형태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도해보고 좋은 어떤 서비스들, 국소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나오고 있지만 아마 저희가 한 뭐 2, 3년, 3, 4년 지나면은 그때는 뭐 AI 안 쓰는 사람이 이제 없는 시기로 이제 너무 바뀌게 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변화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주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UX 리서치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우선 이 UX, UI라고 하는 그 분야는 특별한 철학이 있죠.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면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 중심, 어떤 이렇게 만드는 사람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사람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주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포커스해서 정말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유용하고 또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어떤 UX, UI 디자이너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철학이 나온 거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혁신적으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기업들에서 이제 카트를 다시 이제 디자인하거나 이런 식의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용자 중심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시대는 바뀌었지만 어쨌든 여전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이제 AI에 대한 UX, UI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AI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에 다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고객 중심의 이런 UX 리서치를 수행해서 AI에 대한 사용자 경험 만들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있는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도적인 그 기업일수록 선행 리서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좀 비용이 들고 이제 시간이 들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이렇게 선행 앞에 컨셉을 구상한 단계부터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를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이제 더 어떤 최종 제품 서비스 결국에 아웃풋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 리서치니까 이제 인터뷰랑 이런 쪽들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있었던 국민대학교 인터랙션 랩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우리가 하는 리서치를 이제 3가지 측면으로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줘서 다스라 그래가지고 제가 박사과정 할 때 같이 자료를 좀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엔 디자이너가 이제 리서치를 수행을 하는데 이 3가지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o, ask, see 이런 3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제 직접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물어보는 거죠. 사용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있고, 아니면 C는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가서 이제 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면을 관찰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용자 경험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보통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조사 방법이나 리서치를 다양한 측면으로 보긴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로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자기 수행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이제 돈과 시간과 또 사용자를 만나야 될 일정들을 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UX 리서처가 직접 본인이 그 제품 서비스를 사용을 많이 해봐야 사실 거기서 일어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슈들도 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수행 방식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은 뭐 롤플레잉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엠파시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본인이 사용자가 된 것처럼 가서 이렇게 UX 리서치를 수행하는 방식들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제가 이제 요거 사진은 석사 때, 네, UX 리서치 했던 그 사진인데,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계천을 걸으면서, 야, 우리가 맛집을 검색을 하면은, 패드죠? 패드라고, PDA라고 하나요? 네. 저기에 이제, 맛집, 리스트가 이제 떠가지고, 사람들이 맛집을 찾게 되는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네, 너무나도 이제 당연하게 다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자가 된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감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들, 조사 방법들이 이제 있고요. 관찰하는 이제 방법들은 직접 쓰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이 사용자들이 직접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관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사람을 이제 트래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자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트럭 운전수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분석을 해서 뭐 트럭 운전사를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전달하거나, 아니 뭐 자동차 안에서의 어떤 사용자 경험, 요즘에는 HMI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도 이렇게 그냥 같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분이 잠은 어떻게 자는지, 아니면 또 쉴 때는 어떻게 쉬는지, 또 요구사항이나 어려운 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관찰하는 것들, 이런 식의 그 관찰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소를 트래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청계천 리서치한 것도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실제 이런 경우에도 청계천 가서 관찰을 계속합니다. 이 장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연인들끼리 놀고 있는지, 밥을 먹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지들을,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관찰을 해서 그걸 디지털적인 경험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식의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식의 플레이스 트래킹 같은 경우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하는 사용성 테스트. 네, 이 사용성 테스트는 뭐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UX UI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기본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사용성 테스트를 할 때 이 모더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더레이터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사용자 이렇게 맞이를 해가지고,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오늘 어떻게 평가가 진행돼야 되는지도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평가 태스크들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고, 개입을 할 때도 있고 이제 개입을 안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한 그 우리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레이터의 능력이 저희가 보통 사용성 평가할 때도 그렇고 사용자 조사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참가자들이 딱 왔을 때, 좀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면서 이제 신뢰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전달을 해주면서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막 유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장 객관적인 그런 답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모더레이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모더레이터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UX 리서치를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제 도출해 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도 못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 중요한 그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 모더레이터가 이제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 상에서도 한 역할이 이제 계속 바뀌어요.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어떤 컨셉 모델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데이터를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사용성 측정, 정량적인 평가나 이런 쪽들에 주로 중점을 두면서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모더레이터가 가능하면은 그 한 명이면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모더레이터가 자꾸 이제 바뀌면은 이 사용자를 조사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관성을 줄 수 있도록 사용자 리서치를 수행하는 모더레이터를
한 명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동일한 방식과 관점에서 이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와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줍니다. 이게 뒤에 이제 AI랑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식의 사용성 테스트들도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관찰에 대한 기법으로서 적용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o ask CS 이제 ask 했을 때 물어보는 거죠. 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덱스 인터뷰도 진행하고 전문가 대상의 익스퍼트 인터뷰나 휴리스틱 이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UX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거는 정황 질문법이었어요. 정황 질문법. 가서 이제 관찰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같이 하나하나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지금 정황 속에 있냐.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고 어떠한 그 플로우, 흐름 속에서 이러한 그 제품 서비스 사용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반적인 이 정황을 봐서 이 정황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경험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UX 리서처들의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 리서치는 아마 뭐 시대가 바뀌어도 제 생각에는 계속 하게 될 것 같고요. UX 어떤 AI 도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 정황 리서치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서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가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는 요 프레임워크가 있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정량적인 거냐, 정성적인 거냐. 다루는 데이터가 그래서 정량적인 것들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how many, how much에 대한 부분들, 정성적인 것들은 이제 왜 하고 어떻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하고 이게 행동을 이제 관찰하는 거냐 우리가 아니면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터뷰를 주로 하고 이제 관찰 어떤 행동을 볼 때는 이제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이 리서치의 방법론들이 이렇게 퍼스펙티브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UX UI 리서치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에스노그래피 어떤 리서치 같은 것들도 있고 사용성 테스트도 있고 아니면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커스 그룹이나 인덱스 인터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성 정량 리서치를 수행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혁신적으로 이런 그 텍스트 생성 AI 또 거대 언어 모델 같은 애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런 리서치의 혁신이 이러한 것들은 이게 이제 챗GPT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쓸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죠. 이제는 그 서치 GPT도 이제 출시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그 뭔가를 창작하는 활동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도 역시 가능하고 롤플레이 얘랑 역할을 맡아서도 우리가 주고받고도 할 수도 있고 얘한테 아예 사용자의 역할을 맡긴다든지 전문가의 역할을 맡긴다든지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 이제는 데이터가 점점 더 결과값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넣었을 때 얘한테 이제 분석, 요약, 통합 이런 것도 아니면 인사이트를 구하는 조언을 구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런 UX 리서치에 있어서 엄청난 이 혁신이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성적인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거를 다시 또 하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UX 리서치를 수행한다는 거에 있어서 이 생성 AI 등장은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많은 이제 AI 분석 도구들 대부분 이제 정량적인 게 좀 많았어요. 사용성 평가를 조금 이렇게 자동화 해준다든지 사용성 평가할 때 측정된 시간이라든지 뭐 화면, 영상 이런 것들을 조금 편하게 편집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도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주 큰 혁신이고요. 오늘은 이제 얘기 드리는 것들은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게 그동안 이제 나왔던 우리가 챗GPT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타겟 유저를 좀 정해가지고 리서치 방법론들을 같이 검색하고 선택해서 리서치를 어떤 준비하고 인터뷰들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 분석, 데이터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인사이트를 이제 발견해낸 부분들에 있어서도 도움들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 자체를 수행하는 거, 이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그냥 우리가 직접 이제 다 정성적인 조사를 이제 직접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얘기 드린 부분들은, UX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도 또 모더레이터에 대한 역할도 이제 AI한테 맡겨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요 데이터를 합성해서 어떠한 그 인사이트와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까지도 같이 이런 AI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양한 UX, UI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여보세요?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여보세요? 요 전체적인 단계에서 예.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저 음소거 좀 해야겠네요. 네, 음소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UX 리서치 메소드랑 단계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전체적인 부분 플로우에 우리가 요 다 AI를 지금 이제 도입이 계속 하나씩 여러 가지 그 방법인데 저도 이제 해보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로 이 서베이와 이제 인터뷰에 대한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써보고서 아주 굉장히 괜찮은 AI 도구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 얘기를 또 중점적으로 같이 좀 드리고요. 이거 하나의 사례죠. 앞으로는 더 좋은 도구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원더링 AI라고 하는 원더링닷컴에 여러분들 접속하시면은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스타트업에서 만든 하나의 좋은 생성 AI 도구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 얘는 이제 AI가 중점적으로 이끄는 유저 테스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카피라이트로 이제 내보내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가 리서치를 수행을 할 때 어떤 인간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리서치를 주도해서 이제 모더레이팅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엄청난 그 혁신이고 이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좀 이제 뭐를 이제 할 수 있나라고 이제 하니까 일단은 그 리서치를 위한 질문들을 이제 제작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서 이제 해줘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것들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항목들을 다 일일이 이제 기재하고 써줬어야 되는데 주제만 던져주면은 알아서 주제에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이나 항목들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인터뷰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직접 인터뷰나 프로타입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모더레이팅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50개 정도 언어로 지원이 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랑 하고 여기가 한 15만 명 정도의 그 패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링크를 생성해서 우리가 어떤 그 대상들 풀이 있어가지고 그 풀에다가 요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우리 비용을 지불하고서 몇 명의 사용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리서치도 이제 수행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또 글로벌 리서치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 조사하려고 하면은 외국인 풀을 또 찾거나 그런 회사들을 다 섭외하기도 또 어렵고 이제 비용 지불 문제도 있고 이 통번역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생성 AI들의 그 통번역 능력들이 아주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글로벌 리서치를 수행하는 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AI가 해줘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동화해서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사용자 조사를 수행하면서 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인 조사를 AI한테 업무를 시켜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엄청난 혁신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번역 50개국이나 뭐 이렇게 15만 명의 글로벌 패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봤던 부분들은 이 인터뷰를 얘가 이렇게 그 뎁스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요청한 어떤 질문들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원더링 AI 같은 경우는 질문을 하나 내가 설정을 해놓지만 이제 목적을 설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답이 뭐다라는 거에 대한 목적을 설정해 놓으면은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그 답을 할 때까지 얘가 좀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물어보고 하나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저거는 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얘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질문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후속적인 질문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뭐 리서치 도구들하고는 아주 가장 이제 다른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생성하면서 이렇게 사용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또 정량적인 조사, 정성적인 조사를 같이 또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치적으로 넣어야 되는 요소들을 넣고 정성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인터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인터뷰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도 칠 수가 있고, 이제 녹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 해보면은 그 텍스트를 너무 많이 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이제 해볼 때.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녹음으로 하는 게 좀 편하고, 요즘에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줌이랑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대중화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뭐 PC 쓰시는 분들도 다 마이크가 세팅이 잘 돼 있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질적 연구, 양적 연구들을 아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테스트 같은 것들도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그 막 자동화돼서 페이지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이제 그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프로타입을 평가하는 방식은 제공하진 않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UI 화면, 초기 화면에 나온 프로타입들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빠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제 작동하는 페이지를 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동하는 페이지 따로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 인터뷰 조사 링크를 따로 보낸 형태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화면 여기서 보여주면서 동시 테스트 진행할 때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정도로 네,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디자인 초기 과정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손쉽게 발견할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앱을 다 개발한 다음에 수정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초기에 이미지 화면들 나온 거 가지고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가능하면은 프로타입에 대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많이 수행을 해볼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단식으로 보통 만들기도 하지만 가능하면은 짧게 프로타입을 만들어 보면서 많은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 겪었을 때 더 좋은 결과물들이 보통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타입 반복과 개선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더링 AI 같은 경우는 잠깐 화면을 같이 이제 보시면요. 여기 그 그냥 원더링 AI라고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로그인해서 뭐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되고요. 이게 엄청 유료 버전이 트라이얼 버전 사용하시면은 2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버전이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상당히 부담스럽겠다. 미드저니도 막 부담스럽잖아요. 저희가 개인이 매달 내려고 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회사나 뭐 학교나 이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 하시고 접속하시면은 이런 식의 그 화면들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부터 이제 접근 한번 해보면은 대시보드로 가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게 돼요. 뜨게 되면은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리서치가 뭔지에 대한 주제를 이제 던져주면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국교육 AI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AI 서비스에 대한 화면 테스트와 정성적인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하고 싶어. 얘도 그 아까 50개국어 번역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어로 네, 이렇게 질문을 넣으셔도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편리해졌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질문에 대한 구조를 짜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이 리서치에 대한 스텝을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하는 메시지들 여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우측은 이제 실제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뭐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뭐 리서치 시작하기, 설문조사 설문응답 시작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버튼에 텍스트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설명을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도 되겠죠. 하고 여기 참여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제 이미지 태스크를 이제 여기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한국어 교육 AI에 대한 화면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화면을 넣고 싶은지, 뭐 데스크탑 화면을 넣고 싶은지, 다른 화면 넣고 싶은지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모바일 화면 넣고 싶다라고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평가를 진행하시면은 됩니다. 네, 요거는 저 예시로 해놓은 파일들을 작은 아이콘, 큰 아이콘 정도로 해서 네. UI 화면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이렇게 권도영 교수님 사진이 뜨는군요. 제 컴퓨터에는. 네. 네, 워낙 같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다 이제 모바일 페이지 이렇게 넣어주고서 재밌는 거에다 이제 아까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설문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싱글로 설정해 주시면은 한 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standard, two follow-ups 하면, one follow-ups면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안 하고 싶으면 AI, 뭐, 팔로우업 퀘스천을 끄면 돼요. 네. 근데 한 번 물어볼 수도 있고, 두 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답을 할 때까지 계속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번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 너무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도 두 번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의 그 요청 사항들 여기다 더 넣어주면은 이 질문들을 이렇게 추가로 생성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질문을 추가로 생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가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갑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하고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들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해도나 이렇게 5점 척도 이런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뭐 척도나 이런 것들도 난 7점 척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의 척도를 넣어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뭐 별로 내가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NPS 방식으로 체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이 다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고 내가 왼쪽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렇게 그냥 질문, 텍스트로만 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그 질문들을 생성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질문할 때 두 가지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이스를 중점적으로 할 거냐, 이제 텍스트를 처음 해가지고 텍스트 타이핑을 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둘 다 가능은 하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하면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리서치를 해봤을 때는 인터뷰는 역시 좀 보이스 쪽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타이핑이 좀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타이핑 하다 보면은 텍스트가 이제 그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분량이 조금 적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쪽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 지금은 간단하게만 최소로 생성이 됐죠. 네,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여기 이제 프리뷰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뷰를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질문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다 만들어주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MIT에서 온 사용자 연구자 유은식입니다. 잠시 시간 내주신다면 한국 AI 서비스의 화면 테스트와 정성적인 요구사항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네, 한국어도, 네, 나름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질문을 수행하면 가이드라인을 이제 보여줘요. 가이드라인 어떻게 진행하냐. 그래서 정답을 찾지 말고 솔직한 반응을 원한다. 요거에 대한 가이드도 잠깐 얘기해주고. 네, 계속하기로 하면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 화면을 잠깐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전체 화면을 살펴보시고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이제 녹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 화면 보고서 느낀 점들을 이렇게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 요거 넘어가면은 이제 또 다음 리서치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쭉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답변을 원래 이제 주면은 조금 더 근데 이렇게 주면은 계속 이제 지금 질문을 이 추론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까 제가 목표로 했던 답들을 말할 때까지 계속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화면 보고 하는 테스트가 이제 끝나면은 네, 요 서비스에 대한 뭐 이해도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근데 아까 제가 추가 질문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정량적인 조사 이후에도 얘가 지금 질문을 혼자서 생성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정량적인 조사, 정성적인 조사, 화면 테스트가 이제 가능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부분들이 나중에 조사가 이제 다 끝나시면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대시보드에 이제 가시면 역시 여기도 이제 결과가 밑에 이렇게 쭉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스마트 링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한번 얘한테 이제 시켜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 6명이 이제 20명이 목표인데 6명이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중간에 이제 그만둔 어떤 뭐 퍼센트라든지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 같은 것들을 다 표시를 좀 해주고요. 요 질문에 대한 사항들, 이제 결과 값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체 참여한 인원이랑 요거에 대한 개별적인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주제별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미 요 그룹핑을 다 해준 거예요.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러한 그 답변에 대한 어떤 그 주제들을 그룹핑 하려면은 UX 리서처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인터뷰 그냥 받자마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인원이랑 내용을 나눠서 구분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사용자별로 어떤 식의 의견들을 냈었는지에 대한 요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제공을 다 해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뭐 녹음 데이터도 이렇게 다 주더라고요. 네, 녹음해서 나온 부분들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고, 요걸 이제 국가에 대한 그 여러분들 이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시면은 네, 언어도 내가 편한 언어로 요청을 하면은 변경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안 눌러지네요. 네, 뭐 약간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뭐 영어, 한국어 돼 있으면은 네, 한국어로 했던 부분들을 쭉 다시 이렇게 제가 했던 말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텍스트로 다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죠. 근데 웬만큼 변환도 제가 해보니까 괜찮게 네, 변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정성적인 조사와 리서치에 대해서 AI로 이제 수행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결론을 조금 간단하게 네, 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전반적인 그 맥락의 그 변화. 그래서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UX UI에 대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후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역할도 우리가 같이 하겠지만 이 역할들을 이제는 AI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큰 변화가 있다. AI 디자이너라는 이 표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표현에 대한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AI 디자이너의 시대다. 왜냐면은 AI를 우리가 디자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AI 디자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대신에 디자인 작업을 수행할 AI를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세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AI 디자이너의 시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디자인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지만 AI 기술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리서치와 디자인에 활용하는 이런 AI 활용 엔지니어링에 대한 능력들도 역시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 예 중에서 이 UX 리서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리서치를 수행하는 부분들도 AI한테 맡겨서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더레이터에 대한 역할들을 아까 제가 그 한 명이 하면 좋다.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AI한테 맡기면은 일관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성적 조사의 한계는 사실은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성조사 몇 명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리스넨 노만 그룹 자료 보면은 7명에서 9명 정도 하면은 웬만한 사용성 이슈들이 한 80% 이상은 찾을 수 있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한 그래도 9명 정도 하면은 한 그룹당 하면은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AI를 활용한 인터뷰 방식들을 진행하면은 정성적인 조사도 1000명, 10,000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성조사를 원래 진행할 때 두세 명이 이렇게 달라붙어도 진짜 한 10명 조사하는 것도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이러면 몇 주씩 보통 시간을 잡고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과정들을 디자이너 한 명이서도 AI만 세팅을 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풀만 잡혀 있다고 하면은 조사 기획, 조사 수행,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종합하는 부분들까지 이제는 한 명이서도 아주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AI를 활용한 디자이너들이 아주 높은 생산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서 UX 리서치랑 디자인을 수행하는 시대로 우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게 꼭 원더링 AI를 쓰셔라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원더링 AI 같은 UX 리서치와 관련된 좋은 도구들이 디자인도 그렇고 리서치도 그렇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 중에서 적합한 것들을 우리 각자 또 하시는 역할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이거를 취사 선택하되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내가 툴을 쓴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제는 AI라고 하는 도구들을 세팅해서 디자인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큰 관점에 대한 변화를 항상 인식하시고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하시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우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